자, 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311페이지 여러분 펴시고 311페이지 펴십니다. 자, 크리스마스 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제야의 종소리도 치고 막 그럴 건데 이제 자,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고 후회도 앞서고 막 그렇습니다. 후회가 또 항상 또 남게 되고 그런데 하여튼 뭐 남는 몇 날 최선을 다했어서 수험생활 하여튼 보내셔야 되겠고 2016년도 이제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각오를 새롭게 다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1페이지 오늘 세율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양도인데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되는 거죠. 예,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등기 등록을 과세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 안 됐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전했다고 보고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고 근데 변제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하니까 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어가지고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겠죠. 자, 돈 안 갚으면 그럴 때 그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변제 충당 채권자가 팔아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고 자 나머지는 이제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이럴 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상 유상 이전해야지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딴 거 없다고 그랬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대가 없이 이전하는지 그죠? 그래서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이라든가 믿고 맡았다가 돌려준다거나 또 계약의 무효 취소 원인이 있어가지고 소유권이 환원될 때 잘못 온 거 돌려줄 때 이럴 때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죠. 직접적으로 대가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이런 경우 소유권 환원 신탁의 해지로 인한 이전 이런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 양도소득세 그래서 사실상 유상 이전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26개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는데 나왔고 또 27회 시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매매예요. 자, 대가,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죠. 매매 대표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매매 또 공매나 경매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이니까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용 같은 것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교환이라든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런 거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가 받고 전하니까 그 외에도 이제 뭐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들 이제 부담보 중에 하나 대물변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배우기로 했습니다.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환지 처분으로 지원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정책적 목적으로. 근데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토지 교환은 부동산을 교환한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따라서 지적경계선을 변경할 때 이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 다만 그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해서 토지 교환을 할 때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에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를 초과하면 안 된다? 20%를 초과하면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주의하고 등등 뭐 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들이 더 있습니다. 뭐 신탁 해지, 소유권 환원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우리가 대충 이해하면서 대충 그랬었구나 이렇게 할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시험 장할 때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요.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하고 취득 시기로 하느냐.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이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취득일이고 자, 그럴 때 원칙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에요? 아니면 대금 청산일이에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입니다. 계약서는 상관없다고 그랬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 근데
불분명하다 대금청산일이. 그럼 어느 때를 양도민 취득 시료한다?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언제 했다? 등기접수일. 그래서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원칙 대금청산입니다. 사실상 대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 계약사와는 상관없어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기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언제다? 등기접수일.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또 예외적인 경우가 더 많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요 정도예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또 우리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다시요. 번호는 3번까지로 되어 있지만 세분하면 4가지예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농지 교환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일정한 농지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 손가락을 잘 보세요. 지금 3번째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했습니다. 자,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곳에서 생기를 같이 하는 가족 전원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 1세대가 양도일연제로 항상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국내에만 1주택이면 되고 또 국내 1주택을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비과세합니다. 그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 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데 그 비과세는 주택 부속 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역 밖은 10배까지를 비과세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런 거 안 배웠네? 예, 자, 그래서 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거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1주택을 보여야 되고, 그 얘기도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고개를 드시고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안 해줘요.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는 비과세 배제되고, 또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고가주택 그러면 자, 그 기준이 판단 기준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뭐로? 실지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입니다. 딱 9억까지는 아니에요. 9억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 해당되고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그러면 일단 9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과세 해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어요.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허위계약서 작성, 업계약서 쓰거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물론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게 대표적인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1년 지나서 취득한 요 신주택을 취득일로부터 요 종전에 살던 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이 2개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그 예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배웠고 그 다음에 2년 보유해지 비과세인데 2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양도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특히 과세표준 계산하는 구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계산 구조를 봅니다, 여러분. 계산 구조를 보면 하여튼 세법은 여러분 1월 2일 날은 여기 칠판을 보니까 세법 주간, 휴강, 야간, 미정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진도는 세법은 저는 절대로 진도가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는 법은 절대로 무조건 없어요. 강의하면서 아셨어요, 여러분들? 네, 분명히 했죠? 9번 나오면 한 번 무조건 쉬고 8번이면 8번 하고 7번 나오면 7번에 끝내고 6번 나오면 6번에 끝내고 무조건 그런 거지 절대 세법 저는 강의하면서 세법을 보강한다거나 다음 달로 넘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무조건 주 시간 내에 끝내고 오늘도 이제 진도는 이제 금방 끝나요. 오늘도 진도는 금방 끝나는데
그 좀 배웠던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오늘 마치는 거지 뭐 항상 넘기는 부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우리 양도소득세 특히 과세표준 계산하는 그 과세표준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요. 계산 과정 그 구조를 보면 여기 중요한 논점들이 많죠. 그랬을 때 26회 시험도 27회 시험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양도세 계산은 자 어떻게 외웠어요? 가, 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서 우리가 뭘 구하고 양도 차익을 구하고 구해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해서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고 양도 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공제해서 과세 표준 금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을 무조건 머릿속에 외워두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다?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고 과세 표준 구했다 그러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까지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과세표준 구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고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어떻든 간에 자,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이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그래서 실질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자,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도 자본적 지출액과 요 양도비용이라는 것도 필요경비로 공제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공부를 좀 더 하면 이제 배우는 것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요. 일단 우리가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양도가액과 실지 양도한 가액과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 양도한 가액에서 실지 취득한 가액을 빼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으로 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도 필요비로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가액에서 필요비 빼서 양도차익 구할 때 다만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거 하나 배웠어요. 학자들이 붙인 말이고 법령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 26회도 나왔었지만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자 실거래가액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거 하나 우리가 배웠습니다. 쌍방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럴 때 나중에 배우는 것이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에 의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어떤 게 이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는 것을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안 배웠습니다. 어떤간에 그럴 때 여러분요 그럴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근데 자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만약에 불분명하다. 실지 양도한 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이 불분명하다.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했느냐.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결정했죠. 그럴 때 추계 결정할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추계 결정하느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추계 결정의 순서요. 구체적인 그 추계 결정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적용되느냐.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하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한다? 매, 감, 기, 매감, 기 순서로 추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26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자 26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었냐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26기 시험에서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상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OX요. 자, 뭐라고 됐냐면 다시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적용했냐.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OX요. X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매, 환,
감기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지문에 나왔던 것은 매매사례가액, 환상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면 머리 글자를 따서 매환감기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정했어야 돼?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수강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보자마자 그냥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로 되어 있으니까 에이, 무조건 틀렸고 뒤에 거 보지도 않고 체크하고 넘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1번 지문에 나왔었는데 26회 때. 자, 이렇게 해서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 매감환기고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어떻게? 매감기 순서라고 했습니다. 환산가액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거니까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환산가액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험에도 이미 25회 시험 때 나왔었고 그래서 양도가액이 불명할 때는 매감기 순서로 추결정합니다. 순서 헷갈려 여러분들? 뭘 헷갈려? 매감기하고 매감환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환산가액은 취득당 실거래가액 불명할 때 적용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했습니다. 이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인데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공제 취지는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대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보유기한에 따라 공제하는데 장기 보유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집 효과라는 것도 생기고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이 더 장기 보유할수록 착착 쌓여지는 결집 효과도 생기고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를 기피하는 동결 효과라는 것도 생기고 이런 걸 방지하고 자 명목소득만 커지고 브라보콘 얘기해드렸죠? 10몇 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브라보콘 150원이었는데 2,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물가가 10배 뛸 동안에 땅값은 한 2배밖에 안 뛰고 이러면은 자 양도소득세는 많이 나오지만 물가 10배 뛸 때 땅값 2배밖에 안 뛰면은 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소득만 커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등등 그러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 하면서 장기 보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 대상은 여러분 잘 보세요. 국외 소재 자산은 돼야 안 돼요. 국외 소재 자산을 국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외 자산 안 돼요. 국내 소재하는 자산만 되고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기되고 자 국내 소재하고 등기되고 몇 년 보유했어야 돼요? 장기공제 받으려면 3년 이상을 보유했어야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의 입주권 대상인데 이때 토지에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개정세법 무조건 나와요 이거. 자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비사업 토지도 장기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2015년도까지 양도하는 비사업 토지는 장기공제 받을 수 없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받을 수 있다는 거 무조건 나오더라고 했고 시험에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 자체에 대한 거지.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 조합원 입주권을 즉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때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그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장기 양도차익의 장기 공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 대상 다시요. 그러니까 장기 공제 대상은 국내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장기 보유특별공제 공제액은 양도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강조드리겠지만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취득가액의 공제를 적용한다. 아니에요.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장기 보유특별공제 보유한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유 연수에다가 3%씩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일반적인 자산 양도했을 때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양도 차익 몇 프로부터? 10%부터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 4, 12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 5, 15 이런 식으로 3, 6, 18, 3, 7, 21 3, 8, 24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 3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얘기도 해드렸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요. 우리 자세히 또 여기 안 나왔구나. 하여튼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311페이지 거기 보세요. 공제금액에서 311페이지 장기 보유통제 공제상 그다음에 공제금액에서 양도차익의 공제율 보유한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거지. 양도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뭐 양도가액 공제를 적용한다. 이러면 다 틀려요. 양도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1세대가 1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근데 3년 이상을 보유해야지 장기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세대 1주택인데 3년을 보유했는데도 양도세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 그 1세대 1주택인 경우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놓으세요. 1세대 1주택인 경우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고가주택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데도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실거래가에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고 과세가 되죠? 그럴 때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같은 이런 애들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자 장기 보유통제를 왕창 해줍니다. 왕창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거기 나와있다시피 우리 교재에 나와있다시피 보유연수에다 8%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83, 24, 24%부터 시작해서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85, 40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요.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 같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일반적인 토지 건물, 일반적인 1세대 2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양도했을 때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왕창해 주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 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그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보세요. 자산적 가치로의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그 우리 가정의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 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해주는 거고 또 과세가 될 때 장기 보유통제를 왕창 해줍니다. 자, 그래서 왕창 해줘요. 그랬을 때 자 왕창을 해주는데 이 1세대 1주택 그래서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8%씩 공제해서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이렇게 왕창해 줍니다.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고가주택이요. 돼지꼬리 땡냐해서 거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1세대 1주택 이외의 자산,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경우는 자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합니다. 근데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요거 10%부터 시작합니다. 3, 3, 9는 아니고 10%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이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위 이외의 경우에 그 이렇게 돼 있죠. 위 동그라미 동그라미 1 이외의 경우 외의 경우 동그라미 위 외의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외의 경우에 요 경우에 여러분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기에 1세대 자 다주택자도 다주택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다주택 포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기본소득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요. 1세대 2주택자나 3주택자가 100주택자가 그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통제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한때 옛날에는 다주택자 장기 보유통제를 배제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다주택자도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일 때는 이렇게 보유연수에 8% 적용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나머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라든가 1세대 다주택 포함해서 다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3%씩을 거의 공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자 거기 공제금액에서 장기보유통제 공제금액 제가 지난주에 살짝만 그 말씀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히 드립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보유통제는 차장이니까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부교환에 따른 공제율 양도세 과세된 1세대 1주택은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이라는 거 1세대 1주택일 때는 자 보유연수에다가 요거 8%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24%도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계산 사례 연습은 나중에 할 거고요. 외의 자산의 경우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토지 건물이라든가
거기 다주택 포함이라는 거 써놓으시고 1세대 다주택이요. 2주택, 3주택, 100주택 다주택자의 경우도 포함해서 어떻게 공제를 해놨냐? 보유연수의 몇 프로씩? 3%씩 공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0%부터 몇 프로까지? 3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은 뭐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당일자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취득일이 언제냐고요? 배웠잖아요. 양도일이 언제냐? 배웠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이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해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데 그 예외적인 게 나오는데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필, 차, 장, 소입니다. 양도소득금액 구했어요.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금액을 구하는 경우에 자, 요 기본공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는데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외 소재 자산도 돼요. 나중에 기본서하면 다 비교해 드릴 건데 자 장기 보유통제는 국내 자산만 되잖아요. 근데 기본공제는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또 장기 보유통제는 자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인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 종류 관계없어요. 또 장기 보유통제는 몇 년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돼. 근데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 자산 종류 관계없이 싹 다 깔아줘요. 등기가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안 해준다 그러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싹 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대상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 단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고 공제금액 나왔는데 부동산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과 주식 또 그다음에 파생 상품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됐죠. 이거 소득 금액별로 얘네들 나눠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양도소득 기본 공제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본 공제는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얘는 기본 공제는 소득 금액별로 기본 공제를 해줘요. 소득별로 소득 금액별로 각각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을 1년에 연 250만 원을 자 공제를 해줍니다. 연 250만 원 공제해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득별에서 소득은 어떤 소득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필, 차, 장, 소 요 양도 소득 금액별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게 기본 공제니까 양도 소득 금액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인데 이거 시험에서 양도 소득 기본 공제는 양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소득 금액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합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이거 전부 합친 양도 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 소득 금액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또 그 다음에 파생 상품 자, 요거 양도 소득에서 파생 상품 양도 소득에서 1년에 25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요 소득과 요 소득이요. 그러니까 각각 구별해서 자, 1년에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것은 가슴에 와닿지는 않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계속 드릴 거니까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본공제는 어떻게 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봅니다. 1월 1일부터요. 자,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만약에 자, 토지를 양도했어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 소득 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 나왔어요. 또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등기는 다 됐다고 하고요. 기본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먼저 요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양도 시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1년에 250이죠. 250만 원 받아요. 또
이따 나오지만 순차적으로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건물 양도시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전부 합친 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이니까. 이게 건물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건물이 아니라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골프회원권이었다. 골프회원권이었다. 자, 그래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로 이거 전부 기타 자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에서 1년에 250이니까 여기서 250만 원 받았으니까 이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어요. 근데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등기됐다 그러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양도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줘요. 200만 원이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소득금액은 가필차장 이쪽 보세요. 가필차장소 양도소득금액은 200만 원인데 기본공제 250만 원 하면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이러면 뭐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자, 이렇게 해서 파세프는 빵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병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양도했는데 자, 양도소득금액이 만약에 300만 원 나왔어요.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요. 예. 또 이 사람이 또 이번에 좀 이렇게 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또 파생상품도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도 양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양도소득금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보세요. 파생상품 양도는 양도소득금액이 각각 자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보세요. 건물 양도시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전부 합쳐서 1년에 250이니까 얼마? 250만 원 받아요. 자, 그리고 주식과 나머지 애들 소득금액은 각각 구별해서 기본제를 해주니까 주식 양도시에 기본제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파생상품과 다른 소득금액들은 자, 부동산 등과 주식,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구별해서 기본제 해주니까 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기본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0만 원을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토탈에서 이 사람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400하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400하고 얼마요? 6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세한 것은 계속 앞으로도 할 거니까 오늘은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집중 안 한 분인 것 같아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할 때 이때 소득은 가필차장소 양도소득금액별로 양도소득금에서 공제하는 거니까 양도소득금액별로 공제를 하는 거지 양도자산별로 공제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때 소득은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이런 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금액이 1년에서 250 1년에 또 주식과 또 구별해서 주식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250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그럼 잘 보세요. 기본공제는 딱 요거만 알면 돼. 미등기 양도만 하면 자산 종류, 부경,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 싹 다 깔아준다는 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하는데 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등 이거 전부 합친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150. 또 주식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150. 파생 상품 양도소득 금액에서 1년에 얼마? 250만 원 공제한다. 요것만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자, 그다음에 됐고 뭐 공제금액에서 해당 연도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금액 외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제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공제한다는 건데 됐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만 하여튼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 대상하고 그 다음에 소득별로 각각 공제한다는 것의 의미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요거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 구했습니다. 갑, 필, 차, 장, 소, 기, 과 구했어요.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양도소득세 세율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보시면 여러분 세율 거기서 우리 교재가 311페이지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대한 양도세 세율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자, 파생 상품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됐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세율만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도세 세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등기 여부나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자, 한번 쭉 봅니다. 먼저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얘네들은 세율이 같이 가요. 세율이 같이 가는데 그럴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이 같이 가는데 얘네들 등기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미등기 양도했다. 자, 그러면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겠죠? 잘 봅니다. 그래서 최고 세율이 정돼요. 100분의 70% 세율이 정됩니다. 요건 우리가 입문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 세율 정되는데 몇 프로? 70%요. 자, 그러면 등기가 됐다 그러면 얘네들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세요.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또 달라져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입니다. 50%. 1년 이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이상 자, 여기 봅니다.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 네, 그러면 자, 여기 양도세 세율이 4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 자,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세 세율은 여기 6에서 38%까지요. 6%부터 38%까지 과표관 5단계, 5단계로 해가지고 과표관 5단계로 해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 적용돼요. 과표 크기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 크기에 따라서 6%부터 38%까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 세율 이거 못 외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취득세에서 주택에 대한 것만 살짝 설명드렸고,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세율을 자세히 안 배웠어요. 세율은 다음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자세히 안 배우고요. 대충 한번 설명을 드리긴 드리는데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에서 자, 주택은 제외고요. 주택은 제외입니다. 주택은 세율이 달리 적용돼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또 제외됩니다. 이건 또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자, 어떻든 간에 제외고요. 자, 얘네들 따로 적용되고 이 토지에서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설명드립니다. 2016년 개정세법인데 비사업용 토지 그러면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있다 그랬어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좀 설명드릴 것이 이게 만약에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자, 요게 좀 틀려져요. 토지 중에서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할 때 비사업용 토지는 요 6에서 38% 기본 세율이에요. 요 6%부터 과표 크기에 따른 38% 요 기본 세율에다가 요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해요. 여러분 10% 가산한 세율. 그래서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따 보겠지만 자세만 아직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 봅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이 하면 원래 6%인데 여기에 자, 비사업 토지일 때는 10% 가산하니까 16%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표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면 48%까지 비사업 토지는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016년 1월 1일 이후 비사업 토지 양도했을 때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10% 가산한 세율 적용돼요. 비사업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70%예요. 비사업 토지를 1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50%예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양도하면 40%예요. 다만 요거 이렇게 6에서 30% 기본세율 정도될 때는 이렇게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두 번째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있잖아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조금 세율이 또 달라요. 좀 더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데 보세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얘네들도 미등기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70%예요. 등기됐다 그러면 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봅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보유한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예, 자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있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요게 여기 잘 보셔야 돼. 40%가 적용됩니다. 예,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예요? 50%예요. 근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라고요? 40%예요, 여러분.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있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해도 요거 6에서 38%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세율이 낮습니다, 여러분. 요거 주의해서 봅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그래서 오늘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세율은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대상 종류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세율은 등기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 또 그 다음에 또 과표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산 종류에 따라서도 세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48%, 40%. 아, 요거 왜? 최고 세율이 48%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진짜 요거. 알았어. 좀 이따. 자,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는 원래는 법령에는 요렇게 기본 세율에다 2년 이상 보였을 때 기본 세율에다가 10% 가산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법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요게 최고 세율이 40%인데 보기간이 따라서 하여튼 요거는 일단 여러분 법령을 좀 더 개정되는 것을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하시고 일단 요렇게 원래 지금 2015년도에 비상업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가 2년 이상 보였을 때 기본 세율 적용될 때 요 기본 세율에 10%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게 이제 요건 좀 이따가 한번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율을 뭐 외운다기보다는 이렇게 양도세 세율이 대상 종류에 따라서 또 등기 여부에 따라서 보유기간 등에 따라서 과표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런 것만 한번 보시고 하시고 미등기 양도했을 때 몇 프로 정도 된다? 70%. 뭐 이 정도만 기본 입문 과정에서는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한번 그건 찾아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311페이지 거기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교재 나와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뭐 기타르산 같은 것은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타르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골프용권이죠. 골프용권 같은 거.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르산. 기타르산 나왔다 골프용권인데 아직 세율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아직 못 외워두셔도 괜찮고 이거.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파생상품은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또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때 양도세 세율은 원칙적으로 당해례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지는 건데 예외가 또 쭉 나와 있어요. 예외도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얘기입니다. 오늘은 양도세 세율, 하여튼 우리가 취득세부터 세율은 자세히 안 했어요. 그냥 세율은 여러분들이 이번 순환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양도세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양도소득세. 자, 세금을 계산했어요. 세금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어디다 낼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또 양도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라는 거 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립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납세지에 관해서는 이래요. 자, 이쪽에 설명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세지 관할은 먼저요. 거주자일 때 주로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거주자일 때 물어보는데 어디라고요?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양도세는 국세니까 어디를 납세지로 하겠습니까? 예?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여러분. 주소지. 그래서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도 아닙니다. 주소지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되고 양도 물건 소재.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주소지인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세 어디 관할 세무서에 낸다는 거예요?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세무서지 제주도까지 꼭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다 내든 국거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그 다음에 주소지가 없으면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거주자일 때. 자, 그래서 시험은 주로 거주자일 때를 물어봐요. 여기서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있는 거주자를 말합니다. 비거주자일 때는 자,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비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국내에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고요. 사업장이 없다, 여기 없다 그러면 이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갑니다. 국내 원천 소득 발생 장소로 갑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보시고 시험에서는 비거주자일 때는 나온 적이 없어요. 주로 거주자일 때 이건 납세지를 옛날 시험에 몇 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국세니까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에 관한 것은 그래서 납세지에 관한 것은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물론 납세지에 관한 것이 우리 307페이지 과세권자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재가 근데 307페이지 과세권자에서 살짝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납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어디로 한다? 주소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312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세금 계산한 거 이제 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 세금이지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 납부하는지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 예. 자.